제네릭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입니다. 제네릭 클래스는 이와 같은 구문을 갖습니다. 일반적인 클래스 정의에 타입 매개 변수가 더 붙습니다. 이 타입 매개 변수는 객체가 생성될 때 클래스에 적용되는 실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플레이스홀더, 즉 위치 지정자로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타입 매개 변수로는 t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앞에서 예로 든 스택을 표현하는 간단한 제너릭 클래스를 작성하면서 이 제너릭 클래스의 기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클래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스택 인풀. 그리고 타입 매개 변수로는 t를 사용하기로 하죠. 이 스택 인풀 클래스명 다음에 t는 이 스택 인풀 클래스가 제네릭임을 선언합니다. 또한 스택 인풀 제네릭 클래스는 t 데이터 타입이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t 데이터 타입은 제네릭 클래스의 선언이 끝날 때까지 다른 데이터 타입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private t 타입의 배열로 버퍼 필드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private int count 필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생성자도 추가하기로 하죠. 그래서 public stack input 해서 이번에는 int 타입의 사이즈 매개 변수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this 버퍼에는 new object 해서 사이즈 크기만큼의 배열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배열은 t타입의 배열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this count는 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팝 메소드 추가할까요? 그래서 public 팝 메소드는 t타입을 반환하고요. 매개 변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return buffer 마이너스 카운트한 요소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public void push 메서드는 t타입의 매개 변수를 갖습니다. 그리고 버퍼의 count 번째 요소의 값을 저장하고 하나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public int size 해서 return count 필드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스택 인풀 제네릭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 타입 매개 변수에 지정된 t 데이터 타입은 실제 데이터 타입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스택 인풀 해서 인티저 si equal new 스택 인풀 해서 10개 이렇게 지정해 주죠. 그리고 여기에 인티저 타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입 매개 변수가 인티저로 대체된 그런 하나의 클래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티저고 여기도 인티저고 여기도 인티저고 여기도 인티저인 그런 클래스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죠. 참고로 자바 제네릭은 인티저와 같은 기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타입 매개 변수에는 클래스 타입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대응되는 타입 래퍼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5장 클래스 첫 번째 시간에 이미 타입 래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정리하면 int 타입의 타입 래퍼 클래스는 인티저고요. short 타입의 타입 래퍼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short. 그 다음에 long 타입의 대문자로 시작하는 long. 그리고 바이트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바이트. 그리고 플로트도 대문자로 시작하는 플로트. 그리고 더블도
대문자로 시작하는 더블, 그리고 CHR도 대문자로 시작하는 캐릭터, 또 불리안도 대문자로 시작하는 불리안, 이란 타입 래퍼 클래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들 기본 데이터 타입과 클래스 타입 사이에는 변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자동 박싱과 언박싱 이란 과정을 통해서 수행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동 박싱은 기본 데이터 타입이 대응되는 클래스 타입으로 캡슐화되는 과정을 말하고, 언박싱은 클래스 타입이 대응되는 기본 타입으로 추출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들 과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입 변환을 하거나 변환해주는 메소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택 인플 캐릭터 sc equal new 스택 인플 10개, 그래서 여기에 캐릭터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또 포인트와 같은 클래스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private integer x, private integer y, 그 다음에 public point integer x, integer y. 그래서 this x는 x, this y는 y. 그리고 getter setter에서 x와 y에 getter와 setter를 추가합니다. 이와 같은 클래스 타입도 stack input point, 그래서 sp equal new stack input point, 그래서 10개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자바 언어가 제공하는 타입 추론 기능을 사용을 해서 스택 인플 캐릭터 sc2 equal new 스택 인플 10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 인플 포인트 sp2 equal new 스택 인플 10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입 추론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발 예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 sc3 equal new 스택 인플, 이번에는 타입을 지정해 줘야 돼요. 캐릭터 이렇게 10, 그리고 발 sp3 equal new 스택 인플 포인트 10, 이렇게 파일 예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들 제네릭 객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c.push 해가지고 c 문자를 push하고 캐릭터 c하고 sc pop해서 그 문자를 가져올 수도 있죠. 그래서 시스템 아웃 println 해가지고 c를 출력해 보면은 이와 같이 c 문자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sp.push 해서 new point 10, 20 해서 포인트 객체를 푸시하고 포인트 p equal sp pop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아웃 printf 해가지고 포인트 %d p.get x에서 x 값을 가져오고요. p.get y에서 y 값을 가져와서 출력합니다. 실행해 보면은 푸시된 포인트 객체가 반환이 되죠. 또한
캐릭터 타입의 스택 인플 제네릭 클래스 객체에는 캐릭터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고, 포인트 클래스 타입의 스택 인플 제네릭 클래스 객체에는 포인트 타입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c 푸시 해가지고 200.23 하고 더블 타입을 지정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sc 푸시 해서 문자 열 이렇게 스트링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면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제너릭은 엄격하게 타입 검사를 함으로써 지정된 데이터 타입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네릭 클래스의 메소드 안에서 직접 T타입의 배열을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택 인플 클래스 생성자에서는 오브젝트 타입의 배열을 생성한 후에 T타입 배열로 타입 변환을 해야 합니다. 클래스뿐만 아니라 인터페이스도 제네릭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네릭 인터페이스 구문은 이와 같죠. 일반 인터페이스 구문에 타입 매개 변수만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제네릭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타입 매개 변수에는 t가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스택의 표준을 표현하는 스택 제네릭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면 스택 해서 인터페이스를 생성한 다음에 타입 매개 변수 t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void push t타입의 아이템, 그 다음에 t타입의 pop, 그리고 int size 이렇게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릭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제네릭 클래스는 implements stack t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제네릭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생성된 제네릭 클래스의 객체로부터 메소드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tack integer si2 equal new stack input 10개 이렇게 구현할 수 있죠. 그래서 si2 push 10 하고 int d 해서 si2 pop 한 다음에 이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d 그리고 실행해 보면은 푸시됐던 10이 팝돼서 반환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택 포인트 sp4 equal new stack input 5 이렇게 주고 sp4 push 해서 new point 10, 20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서 푸시한 다음에 p에는 sp4 파업한 포인트 객체를 반환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이와 같이 출력이 되죠. 제네릭 타입에 하나 이상의 매개 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와 대응되는 값으로 구성되는 데이터 구조를 표현하는 맵을 구현하는 제네릭 클래스를 정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맵 제네릭 클래스는 이와 같이 키의 데이터 타입과 값 데이터 타입을 각각 지정하는 K와 V 두 개의 타입 매개 변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자바 클래스 맵 다음에 K, V 하고 타입 매개 변수를 지정해 주죠. 그리고 private 키 값을 저장하는 K 타입의 배열과 private 값을 저장하는 V 타입의 value 배열 필드를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private int count
하겠습니다. 그리고 public map 해서 int size 한 다음에 키에는 키 타입의 배열로 변환된 new object 사이즈 크기의 배열을 생성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value에는 v 타입의 배열로 변환해서 new object size 크기만큼의 배열을, 그리고 count에는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하죠. 그리고 public void push 메서드는 k 타입의 키와 v 타입의 value를 매개 변수로 받아들여서 if count가 키의 length보다 크다면 그때는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요. return. 그렇지 않으면 키의 count 번째에다가 k 값을 저장하고 value의 count 번째에다가 value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count를 하나 증가시키도록 하죠. 그리고 public v 타입의 값을 반환하는 get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이때 키를 지정하는 거죠. 키. 그리고 for 인티저 i가 0에서부터 i가 count보다 작은 동안 i++를 하면서 if 키의 i 번째가 매개 변수를 넘은 k와 같다면 이때는 대응되는 value 값을 반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value i 번째 것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찾지 못했으면 return null에서 null 값을 반환하는 거죠. 그러면 map 키가 integer 타입이고 value가 string 타입인 맵 객체를 생성합니다. integer string 5만 지정할까요? 또는 타입 출력 기능을 사용해서 map integer string map2 equal new map 5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 var 예약을 사용해서 var map3는 new map 해서 integer string 타입의 맵 객체를 생성할 수 있죠. 그리고 for integer i가 0에서부터 i가 5보다 작은 동안 i++를 하면서 맵에다가 푸시를 합니다. 이때 키는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값은 문자열 플러스 i 한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tring s에서 이 맵 객체에서 get 메서드를 호출할 때 키값 3을 지정하면 키 3에 해당되는 문자열 값이 반환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출력하면은 이처럼 문자열 3을 반환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입 매개 변수의 타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맵 제너릭 클래스에서 키의 데이터 타입을 숫자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extends 예약을 사용해서 타입 매개 변수의 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 extends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이 슈퍼 클래스가 넘버가 됩니다. 그래서 k 타입 매개 변수를 extends number 이렇게 지정하고 이때
여기도 넘버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K 타입의 매개 변수가 넘버 클래스, 즉 숫자 클래스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이 K 타입 매개 변수에는 int 데이터 타입이나 더블 등 숫자 타입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map 더블 string 그래서 map4 equal new map 3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링과 같이 숫자가 아닌 타입을 지정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map string map 5 equal new map 3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죠.